광주광역 시민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조성된 공공복지시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운동시설과 댄스와 요가 등 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데요. 시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공공복지시설은 남구와 북구에 위치한 두 곳. 그런데 지난 7월 광주광역시가 이곳의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냥 앞전에 셔틀버스 탈 때는 더 편했죠.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좀 불만이죠. 이 셔틀이 있는 게 좋지. 야 그렇게 더 낫지. 셔틀버스 아니면 차 시간 기다리는 시간 있지. 또 갈아타면은 또 그 시간 맞춰서 또 갈아타야 돼. 이 없는 게 엄청 불편해. 두 공공복지시설 모두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상황. 셔틀버스 타면은 한 30분 남짓 드는데 이 버스를 타면 1시간이 넘지. 1시간 반 정도, 거의 2시간. 집에서 나온 시간이고 도착 시간은 2시간. 학생들하고 접촉하니까 시외비 타면 노약자들은 엄청 불편해서 서서 와야 되고 노약자들은 안 비켜줘. 이거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안 비켜줘. 절대 오지면 서티푸들 우리는 주렁 짓고 앉아라도 안 비켜줘.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복지시설까지 도착하는데 최대 3시간이 소요되기도 해 자차를 이용하거나 택시로 이동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일부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부담으로 시설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업체들은 좀 많이 안 오신다고 하던데 연태 같은 양반들은 근데 서티푸들 끝난 뒤로 불편하고 사람도 떨어지고. 네, 정말 타고 다니신 분들 중에 이거 없어서 못 오신 분들 있어요. 네, 그분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교통약자 지원센터의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주광역시는 왜 15년 가까이 운영해오던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한 걸까? 사실은 저희가 올해 예산을 삭감할 때 셔틀버스 예산을 감액시키라고 이렇게 목적이 이루어져서 된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 위기가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 상황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라고 이제 전 부서에 이제 시달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전체 예산액의 이제 일부분이 좀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타운의 운영상 효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 타운 이용객들의 한 13%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절감을 하자라고 결정이 됐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 집행부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설문조사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타운 어르신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에요. 공공복지시설 두 곳의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매년 투입된 예산은 총 7억 원. 그런데 셔틀버스 이용객이 공공복지시설 전체 이용객의 13.3%에 불과해 예산 대비 효용성이 적어 운행을 중단했다는 건데요.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막상 노인 복지의 일환인 이동권 보장은 뒷순위로 미루자 곳곳에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사실 힘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힘없는 사람들의 예산을 먼저 삭감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행정이 그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산을 이렇게 늘려주고 힘없는 사람들,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을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행정으로서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인권의 도시 민주화 의성지지 내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가면을 쓰고 있는 광주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인복지에는 푸대접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각 구별로 권역별로 있으면 셔틀버스 운행 안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셔틀버스 운행하면서 노인분들의 편익시설을 올려준 건데 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걸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다른 뭐 시장 공약 사업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업들은 좀 다 편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그 복지 차원에서 대중교통버스가 이용하기 쉽진 않거든요. 저희가 저상버스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번 버스를 타면 1시간 이상씩은 다 걸리기 때문에 쉽진 않아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단한 거에 대한 것은 저도 좀 이해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근다위에서 또 대중교통편을 많이 늘렸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 지점에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질 만하시죠. 네. 한편 지난 7월 대자보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광주광역시. 2045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민선 8기의 역점 시책으로 대중교통과 자전거 그리고 보행이 중심이 되는 친환경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광주광역시가 대자보 도시 전환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자 조석호 의원이 지난 10월 시정 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승용차는 1년에 10,000대씩 증가를 하는데 이 도시 환경, 교통 환경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걸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강기정 시장님이 대자보 정책 선언을 한 거예요. 앞으로 그런 도시계획을 그렇게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대한 맞는 정책들이 실행이 돼도 각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면 되냐.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그 고령자 운전 면허제가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승용차를 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오던 사업도 예산의 벽을 넘지 못해 없어지는 와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 지난 7월 운행을 시작한 DRT 광주 투어버스. 수요자가 호출하면 DRT 차량이 수요자를 찾아가 탑승 후 원하는 하차 지점까지 운행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광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1월 11일 따따부따에서 다뤘던 것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만한 운영 실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며 여러 차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은 DRT 운영 전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문제였거든요. 워낙에 또 시급하게 시장님의 모든 발언들이 먼저 나온 다음에 계속 정책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단 만들고는 보는데 DRT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업체하고 계약은 했지만 운행 일지부터 시작해서 전혀 관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위탁으로 맡겨버렸기 때문에. 또한 호출만 하면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버스가 도착하는 데까지 대기 시간이 길다 보니 다른 대중교통 수단보다 확실한 장점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따따부따 제작진이 직접 DRT 광주 투어버스를 이용해봤는데요. 네, 광주 시티 투어버스 제가 한번 직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유스케어 터미널 앞인데요. 시청까지 한번 직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불러봤는데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차가 출발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여 분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호출했는데 승강장까지 버스가 도착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버스에 탑승해보니 제작진 외에 다른 손님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하루의 이용객은 얼마나 있는지 버스 기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게 오늘은 지금 2번째인데 예. 그저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바빴어요. 또. 이게 가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주말에는 어때요? 주말에도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러고 일요일은 좀 한가하고. 어느덧 목적지에 다다른 DRT 광주 투어버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목적지인 광주광역시청에서 정차하지 않고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정주 씨 언제 내려요? 저희 3분 있다가요. 시청 한참 전에 지나는데? 잠시만요. 기사님, 저희 그 도착지가 어디로 찍혀 있나요? 아, 송정역이에요? 아, 시청으로 가주시면 되는데? 결국 목적지를 한참 지나 도로 한복판에 버스를 세워내리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광주의 지리를 전혀 모르는 관광객에게 이 같은 일이 발생했더라면
꽤 당황스러웠을 듯한데요. 올해 DRT 광주 투어버스를 이용한 승객 수는 3,500여 명. 이마저도 기아 타이거즈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용객이 반짝 늘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저히 적은 수치입니다. 야구 홈경기가 열리는 날과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에 한 번 이용객이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인데요.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이용객이 전혀 없다 보니 승강장 인근 갓길에 정차한 차 안에서 버스기사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혀 다른 성과를 내고 있는 공공복지시설의 셔틀버스와 DRT 광주 투어버스. 당장 내년이면 DRT 광주 투어버스도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전액 시비로 운영되어야 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예산 대비 효용성이 떨어져 운행을 중단한 셔틀버스와 같이 DRT 광주 투어버스 역시 사업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볼까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시범 사업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올해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비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안정화된 그런 형태의 시티투어 사업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천편일률적으로 운영했던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부르면 달려간다는 이제 컨셉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예상컨대 기존에 작년에 이렇게 운영이 됐던 시티투어 버스의 이용객보다는 현재까지 누적된 데이터와 앞으로 예상치를 봤을 때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한 때, 수요가 많은 셔틀버스 운행 사업의 예산은 전액 삭감한 반면 DRT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는 것에 대해 치적 쌓기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광주광역시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